Jet planes in the night sky with you. Getting high in the sunrise with you. 안녕하세요. 심리타로 얀나입니다. 네, 오늘의 리딩은 그 사람의 현재 상황과 속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리딩이 많이 늦어서 죄송해요. 자, 여기 4개의 카드 더미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속마음과 상황, 그리고 연락을 할 건지까지 뽑아봤거든요. 4개의 카드 더미 중에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카드나 마음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5초 시간 여유 드릴게요. 네, 카드 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네, 심리타로 얀나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의 현재 상황과 속마음, 연락을 할 건지까지 뽑아봤어요. 하트 에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락을 할 건지, 그리고 그 사람의 현재 상황, 속마음 이렇게 뽑아봤어요. 펴봅시다. 행맨. 아이고, 참네. 네. 네. 속마음. 자. 먼저 하트 에이스를 뽑아주신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은 뭔가 상황이 여유치가 않아요. 옴짝달싹 못하고 매여있는 상황이고 뭔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어요. 이게 일적인 걸 수도 있고 학업적인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이거는 철저하게 헤어진 상대방에 대한 이성에 대해서 뽑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하고의 관계를 정말 이대로 끝내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시 여러분한테 다가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한다고 그 생각이 깊고 고민이 많고 어느 정도의 시점이 흘렀을 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는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속마음이 그래요. 지금 이 사람 하트 에이스 뽑아주신 상대방의 속마음은 아마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길어도 2주? 2주 정도 된 것 같고 짧으면 일주일, 2주일, 길면 한 달? 또 안 된 것 같거든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신 상대방을 생각하고 뽑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면 제너럴 리딩이니까 다른 카드도 한번 선택해서 보시고요. 지금 상대방은 지금 우리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이 생각을 안 하고 싶고 우리가 헤어지기로 했어.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가 본인이 또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했어. 그럼 그걸 받아들이고 떨쳐내고 일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 생각에 얽매여 있고 이 생각에 빠져 있고 이거에 대한 고민이 계속돼요. 끝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내가 연락을 기다려야 되나? 아닌가? 내가 해야 되나? 정말 나는 모르겠어. 이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어.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하루 종일 생각이 나. 지금 그런 굉장히 속마음이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많고 이 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쩌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은둔하고 있는 상태일 수가 있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어떻게 보면 회사도 좀 회사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한 고민과 생각 끝에 어쨌든 이 사람 은둔자 카드에서는 이분이 굉장히 어떤 현자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는다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보니까 굉장히 결단력 있는 퀸 소드, 결단력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라고 보니까 이 사람이 행동을 움직인다. 연락을 한다. 달려올 것이다. 라는 카드 떴어요. 전차 카드가 굉장히 다양한 덱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 유니콘들이 다 서서 달리고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이 정확하게 방향성을 찾을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방향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분명히 이 사람하고의 뭔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맞추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랬으니까 헤어졌겠죠. 근데 그건 어느 한쪽의 잘못은 아니고 서로 간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행동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못 헤어지겠어. 결심을 했어. 너한테 내가 다가가야 되겠어. 연락을 해야 되겠어. 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정확한 답은 아닐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3 펜타클이 나오는데 행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하고 안정적이고 오래가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래서 행동을 하는 거다. 하지만 이건 동상이몽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창밖에 보면은 나비가 날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안정적인 것과 이 사람이 생각하는 안정적인 그 가치관이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만나고 같은 부모한테 태어나도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치관이 정말 딱 맞을 수는 없지만 이분이 만약에 결심하고 여러분한테 다가온다면 어떤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이분의 가치관에 대해서 좀 서로가 다르거든요. 한 사람은 밖에 있고 한 사람은 안에 있고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이 이분하고는 좀 가볍게 생각했다가 사이가 깊어진 관계일 수도 있다라는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상대 역시도 처음에는 여러분하고 이렇게 깊은 관계로 가고 싶지 않다 하면 이상하네. 가게 될지를 몰랐는데 여러분하고 이만큼 고민이 할 만큼 고민이 많이 될 만큼 내가 너를 이만큼 좋아하는지는 몰랐어 라고 깨닫게 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사람한테는 다른 이성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이성으로 보기에는 확률이 좀 떨어지고요. 어떤 현실적인 면과 아니면 가치관적인 면에서 안 맞다. 이걸 어떻게 조율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여러분 달려왔지만 이 사람이 얻은 깨달음이 여러분이 원하는 답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안정감이랑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관계의 흐름은 다를 수가 있지만 분명한 거는 이분은 여러분하고 3 오브 펜타클 조금 안정적이고 완성적인 관계로 이어가고 싶다. 근데 오히려 저는 하트 에이스를 뽑아주신 여러분들이 이분을 조금 더 좀 가볍게 즐겁게 아니면 재미있게 만나려고 본 상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카드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트에이스를 뽑아주신 여러분들이 이분을 좀 밀어내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가치관적인 면에서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분은 조금 고민을 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아 내가 이게 잘못했나 보다. 아 이게 가치관이 우리가 안 맞았던 것보다. 내가 그 사람이 말했던 게 이건가 보다. 하트에이스 네가 말했던 게 이거였어? 하고 결심하고 달려놉니다. 하지만 그게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런 정답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정답이란 건 사실은 없죠. 다르니까 사실은 정답이란 건 없고 정답을 맞추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모든 내면이 다르고 모든 가치관이 다르고 인지적인 부분이 다른데 그거를 얼마나 서로 조율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이분은 어쨌든 정확한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안 들고 올 수는 있어요. 여러분은 이 부분에 A라는 부분에 사가 났어. 근데 이 부분은 나 B를 잘못한 것 같아 하고 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분은 노력을 한다는 거, 고민을 한다는 거, 조금 여러분들에 대해서 진지하고 진실되게 생각을 해본다는 거. 그리고 좀 사실 요즘은 그런 분들이 보기 힘든데 남자분들이라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뭔가 이렇게 용기 있게 다가오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킹소드의 전차 카드가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온 거 보면 굉장히 용기 있고 적극적으로 여러분한테 대시하거나 다가오는 사람일 수 있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성격이 굉장히 남성적일 수 있다. 적극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분의 속 내면은 나는 너와 안정감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트 에이스를 뽑아주신 상대방분이 연락이 올지 하트 에이스를 뽑아주신 상대방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고 어떤 관계에서 끝이 나면 아 그래 끝났으면 말아라 치아라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이상하게 여러분하고의 관계에서는 자꾸 생각이 나고 나는 너를 우리가 헤어지기로 했어. 그러면 헤어져야지 라고 결심을 했지만 그거를 딱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게 자기는 힘든 거야. 그게 자기 자신도 이상한 거야.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깨달았고 여러분한테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다가오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답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럼 이분이 연락이 올 것 같은데 봅시다. 연락 카드. 굉장히 처음에는 방어를 해요. 네, 방어를 해요. 방어를 하고 본인이 굉장히 연락하고 싶어. 연락하고 싶고 여러분한테 대화를 요청하고 싶지만 아니야. 야, 너는 여기서는 안 하는 게 맞아 하고 굉장히 자기 방어를 합니다. 자기 방어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 후 안에는 급 연락이 올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연락이 오더라도 급이거든요. 급 돌발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술을 먹고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생각이 많고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많고 고민을 많이 해서 깨달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연락을 해버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아 뭐야 얘 나를 뭐 만만하게 보니?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가볍게 보니? 이렇게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이 굉장히 냉정하게 받아들이면, 아마 이분이 좀 주눅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제가 추가 카드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성격이 남자답고 적극적인 건 좋은데, 여러분한테 뭔가 자기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는 연락치고는 밤에 온다든지, 밤 8시 이후에 온다든지, 술을 먹고 연락을 온다든지, 아니면 그냥 계속 드드드드 카톡을 보낸다든지, 약간, 그래서 여러분이 좀 냉정해지는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이분을 약간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는 모습이 보이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은 불안해지네요. 많이 불안해지고, 후회를 해요. 자신이 그렇게 어떤 여러분이 느끼기에 가볍게 생각하는 연락을 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고, 하지만 여러분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네요. 어쩌면 이분은 여러분을 약간 배우자감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하고 뭔가 먼 미래까지 생각했는 분일 수도 있는데, 행동면에서 조금 가벼운 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을 조금 못 믿어 했던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여러분이 냉정하게 대해도 이 사람은 금방 포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후회하고 죄책감이 들고 불안해하면서 여러분을 그래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분한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도 이분을 굉장히 좀 긍정적이게 보네요. 처음에는 여러분 이분하고 가볍게 만나려고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보셨어요. 좋은 점을 보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런 리딩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여러분들 하트 에이스 뽑아주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어쩌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과거의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조금 많이 조심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처음엔 이분하고 이렇게 관계를 깊게 갈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어떤 관계가 발전됨에 따라서 여러분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분명한 긍정적인 면을 봤어요. 봐서 너라면 내가 믿어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뭔가 사건이 있었어. 사건이 터졌어. 사건이 있어서 헤어졌어. 끝이 났어. 끝이 나서 여러분이 제가 봤을 때 먼저 끝냈다고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을 보는 긍정적인 마음이나, 이 사람을 좋게 보는 이런 표현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끝이 났는데, 상대도 역시 여러분을 처음부터는 이렇게 깊게 생각할 줄은 몰랐어, 자기도. 근데 헤어지고 보니까 자꾸 생각이 나. 놓을 수가 없어. 헤어지는 게 맞아. 헤어지자고 했어. 서로 합의가 끝났어. 근데 못 헤어지겠어. 계속 고민이 돼. 그래서 혼자 은둔했어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생각하니까,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것만 고치면 우리가 잘 되지 않을까라고 결심하고 여러분한테 굉장히 용기를 내서 다가오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다. 그냥, 맞지 않는 가치관을 좁히기는 힘들지만, 서로가 서로한테 어떤 갖고 있는 마음이 상대방도 안정적이게 되고 싶고, 여러분도 내가 너라면 좀 믿어볼 수 있지 않을까? 왜? 나는 처음부터 너를 좋게 보지는 않았어. 근데 만나다 보니까 너 이런 면이 참 순수하고 좋더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가고 싶고자 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7일 안에 연락이 오시면 너무 냉정하게 받아주시지 마시고, 어떤 여러분의 마음 표현,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봤던 이런 긍정적인 면,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같이 해나가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진실하게 대화를 나누면 이 관계는 분명히 재회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 냉정해지시는 모습이 보이시는데, 여러분도 분명히 냉정해지실 때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가 했던 이렇게 좀 급작스럽고 변덕스러운 가벼운 모습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상대방의 마음은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분 또 행동이 그게 좀 잘 안 돼요. 약간 조금 마음과 행동이 이분도 좀 따로 노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약간 그런 편이에요. 마음과 행동이 따로 노시는 분이신데, 서로가 서로 그렇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오해, 그리고 어쩌면 서로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는 건 다른 동물과 다르게 말이라는 걸 하잖아요. 의사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금 그런 서로의 진솔한 마음을 대화로서 풀어가면 어떨까. 왜냐면 이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분도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했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여러분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사실 이분은 연락도 안 하고 싶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전화기에 다이얼을 누르고 있는 그런 본인의 모습, 그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도 잘 안 돼. 힘들어. 그래서 이분의 연락은 밤 8시 이후에 올 가능성이 더 크다. 그게 갑작스럽게 드드드드드 많이 올 수가 있다. 이거 따발총인가요? 예. 예, 무화꽃이 피었습니다도 아니고, 네, 갑자기 올 수 있다. 근데 이분의 그런 행동이 비록 어떤 뭐 연애 유튜브나 뭐 연애 서적이나 뭐 일반적인 사람의 보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야, 그건 널 가볍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보일지도 몰라요. 보일지도 모르는데, 이분은 결국 뭐 가볍게 연락한 건 아니에요. 생각을 많이 했고 고민을 많이 했고 나름대로의 본인 스스로의 통찰도 있었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낮에 연락해서 한다는 건 용기가 잘 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방어했고 그게 어느 순간 고삐가 풀려서 급 연락을 해요. 이미 화살에서 이 팔완즈, A완즈 보면 지팡이들이 다 떠났잖아요. 이거는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앞서가는 마음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계획이 있었지만 그거를 본인의 내면을 이기지 못하고 급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분명히 이성적으로 여러분을 생각을 하고 냉정하게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고 놓을 수가 없어서 연락이 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너무 냉정하게 받아주시지 마시고 조금 이분의 서로에 대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언어로 대화로 한번 풀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 자체가 은둔자 카드가 떴기 때문에 해피적인 성향은 있기는 있어요. 해피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해피성 연애들이. 그게 진짜 좀 힘들어. 그러니까 인간이라 하는 거는 뭐 치고받고 싸울 수도 없고 다 큰 성인들이 머리 쥐뜯고 싸울 거야. 어쩔 거야. 싸울 수도 없고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여러분을 좀 답답하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뭐 대화를 요청하면 몰라 치워 뭐 이런다든지 그만해 나도 모르겠어 내가 잘못했다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분에 대해 회의감이 느껴서 이 관계가 끝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 이분 자체가 성격이 급하고 행동력은 있지만 어떤 본인이 이렇게 깊이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부분을 잘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여러분 또한 자신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부분을 잘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생긴 오해 좁혀지지 않은 가치관이라는 건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죠. 사람이 가치관이 처음부터 딱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하고 자식도 가치관이 안 맞는데 하지만 너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은 꼭 필요한데 상대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걸 싫어하거나 아니면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할 줄을 모른다던가 그럴 수는 있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이분이 여러분한테 분명히 연락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고민과 힘든 시간은 있었다. 막 그게 아프고 괴롭고 이러진 않아도 여러분에 대한 생각은 진짜 많이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하트 에이스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이분이 현재 상황, 속마음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해답을 찾아서 여러분한테 적극적이고 용감하게 연락이 오지만 그 연락이 갑작스러울 수 있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가벼울 수는 있지만 이분의 속마음은 여러분과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서 온 거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하트 에이스를 뽑아주신 여러분들도 이미지 카드 뽑으면서 리딩 마무리 할게요. 와, 이미지 카드 처음 보는 거. 이미니까 처음 보는 거. 네. 여러분은 어쩌면, 하트 에이스를 뽑아주신 여러분은 어쩌면 과거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신감, 분노, 지치신 게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틀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가진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준에 상대방을 너무 맞춰서 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거야. 저렇게 하면 저런 거야. 라는 기준점이 너무 확실하지 않으신가 싶어요. 여러분 아직 과거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어 보이시고 여러분은 지금 힐링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미지 카드가 떴거든요. 좋은 카드가 떴거든요.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여러분 충분히 이 상대방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거에도 그런 사람들 다 이해하고 넘어가줘 봤어. 근데 결국엔 배신 때리더라. 결국엔 나 뒤통수 치고 가더라. 이런 게 되게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참 그래요. 나의 내면이 단단하고 치유되지 않으면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기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내 자신도 있는 그대로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도 있는 그대로 못 보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있는 그대로 봐요. 인간인데. 인간은 참 부족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분에 대한 것과 더불어 이분의 그 과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분노, 해결되지 못한 과제, 배신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좀 치유해야 될 힐링이 필요한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분이 연락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여러분만의 좀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는. 어떤 내면의 그런 여유와 어떤 내가 가진 여유와 뭐 이런 에너지가 없으면 이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그 데이터에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 말고 이 앞전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배신감, 분노감, 해결되지 않은 아픈 상처, 그 부분이 아직 좀 덜 소화되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좀 쉬어야 돼요. 힐링해야 돼요. 여러분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라는 이미지 카드가 나왔는데 저는 이 이미지 카드는 처음 봤는데 되게 아름답네요. 아름다운 공원에서 한 여자가 앉아서 많은 사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멍을 때릴 수도 있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어쩌면 쉬지 않고 연애를 하신 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쉬지 않고 연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거에 어떤 해소되지 않은 감정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나의 인생에 끌고 가지 마시고 우선은 나를 힘들게 한 그들과 그런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먼저 용서하시고 그런 상대를 또 용서하시고 어떤 이런 삶의 만남에서 불필요한 만남은 없거든요. 분명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만남은 되게 힘들고 아팠지만 나한테는 꼭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과거에 이 앞전 사람 말고도 과거에 그런 분들에 대한 아픔이 있었다면 이렇게 좀 힐링하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을 좀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타까워요. 상대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상대가 가진 그런 나쁜 점들이 과거 사람들 때문에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여러분의 상황이 좀 안타까운데 상대방 분도 많이 생각하고 다가온다고 하니까 어떤 과거의 그런 상처와 그런 걸 먼저 잘 소화하고 계시면 이 상대방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트 에이스를 뽑아주신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방어하다가 7일 안에 급 연락이 온다고 하니까 선택은 여러분 몫이고 제너럴 리딩이니까 필요한 부분만 좋은 삼으셔서 여러분이 남은 시간 행복하고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상처 꼭 치유하시길 바랄게요. 리딩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시미타로의 안나입니다. 하트 2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그 사람의 현재 상황, 속마음, 그리고 연락이 올지 철저하게 과거 이성에 관해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연락이 올지, 속마음, 상황. 제가 오늘 철저하게 헤어진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리를 뽑았는데 상대방의 속마음에서도 저지먼트 제외가 떴네요.
상황. 네. 네. 하트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상대방 분들은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불안함이란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는 필요한 요소지만 이분은 유독 불안한 사람이에요. 유독 불안하고 어떤 내면의 멘탈이 조금 약하신 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울증, 불면증 있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하신 분이시네요. 근데 이분은 저지먼트, 뭔가 우리 관계를 다시 부활하고 싶다. 우리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근데 속마음이잖아요. 나는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 아, 네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뭐. 아, 네, 네. 이제 흥분하지 않기로 한. 네. 이분은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에요.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불안함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진 이 불안함은 여러분 탓도 아니고, 이 사람 환경 탓도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 가진 성향이 그래요. 굉장히 예민하고 불안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타고난 기질일 수도 있고, 어렸을 때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진 걸 수도 있어요. 보통 이런 성향은 유년 시절 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기복이 심하고, 불안함이 크고, 심하면 우울증까지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하고 헤어진 지는, 꽤 한 4달 정도? 3-4달 정도 돼 보이시고요. 네, 여러분이 어쩌면 이분하고 헤어진 이유가 이 사람의 어떤 이런 감정 기복, 불안함,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런 요소들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게 했기 때문에 헤어지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대방하고 여러분이 왜 헤어졌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또 와볼게요. 상대방이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고, 원래부터 멘탈이 좀 약해요, 이 사람. 이 사람 약한데 강한 척 해요. 왜냐면 황제 카드가 떴기 때문에. 속은 진짜 불안하고, 멘탈이 약하고, 심하면 우울증까지 있는 사람인데, 겉으로는 정말, 나는 괜찮아. 뭐, 내가 잘났어. 약간 이런,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이분은 여러분 왜 헤어졌을까요? 네. 여기도 저지먼트가 떴네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하고 이분하고는 많이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은 하셨네요. 앞전에 이미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이번 처음이 아니시고 몇 번 반복을 하셨고, 여러분은 이 사람을 굉장히 인내심을 있게 바라봐 줬어요. 여러분이 원래 갖고 있는 성향보다 더 많이 참아주셨고, 여러분 기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해도 이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했고, 봐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분한테 굉장한 측은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전생에 여러분하고 이분하고는 부모 자식 간으로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분한테 굉장한 모성애, 부성애 같은 걸 가지고 계셨고, 여러분은 이분을 굉장히 돌봐주고 싶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무슨 심리 상담사나 임상심리사나 무슨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서 이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느꼈을 때는 이분이 굉장히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피부로, 감정으로 느끼지 않으셨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분하고 헤어졌다 만나를 몇 번 하셨고, 이분을 굉장히 인내하고 봐주셨는데 그 이유가 모성애, 부성애 때문이었다. 이분을 돌봐주고 싶었다. 이분 옆에 있어주고 싶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한 마음이셨어요. 나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해도 괜찮아. 내가 너 옆에 있어줄게. 내가 네 옆에 쉬어가는 휴식처가 되어줄게. 굉장히 그런 마음이셨는데 어쨌든 끝이 났네요. 몇 번의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여러분 굉장히 인내하는 시간 진짜 힘들다.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카드 굉장히 예쁜 카드인데 한 번씩 이렇게 그림이 좀 무서운데 이 보면은 정말 깡마른 여자가 자기 머리에 2번이나 되는 이 사람의 머리채를 잡고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도 힘든데 상대를 지탱해 준다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몇 번을 만나고 헤어지셨는데 그 원동력이 여러분은 순수하게 부성의 모성이었다는 거. 여러분 이분 옆에 지켜주고 싶었다는 거. 그냥 옆에 있어주고 싶었다는 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마음이죠. 순수하고 예쁜 마음이지만 이게 연애 관계에서는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나는 이 사람의 부모도 아니고 오빠도 아니고 누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연애라는 건 서로 행복하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서로 윈윈 하려고 연애 관계에서 야 연애 관계에서 계산 같은 거 왜 놓냐 개소리예요. 연애 관계 계산 놓을 수밖에 없어요. 남이기 때문에. 뒤돌아서면 남이잖아요. 헤어지면 남이잖아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사랑 빼면 원래 남이었어. 그래서 계산 안 놓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은 이상하게 이분한테만큼은 어떠한 계산도 놓지 않고 나는 그냥 네 옆에 있을게. 돌봐줄게. 난 너를 지탱해 줄게. 이런 마음이 있으셨는데 여러 번의 헤어짐과 만남의 반복 속에 결국은 헤어지셨고 상대방의 속마음은 굉장히 불안해요. 아직도 불안함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꼭 여러분하고 헤어져서 불안한 게 아니라 원래 이분 자체가 불안해요. 이게 제일 첫 번째 카드로 떴단 말이에요. 예, 원래 불안한 한 사람이고 아직도 잠 제대로 못 잘 것 같고 이 사람은 깊은 잠 못 잘 것 같고 감정 기복 아직 심할 것 같고 가을이면 가을 탄다고 감정 기복 심하고 겨울이면 겨울 탄다고 감정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유머로 한번 승화를 해봤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 옆에서 어떻게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면서 버티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대는 굉장히 예민하고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상대의 속마음은 나는 너랑 다시 만나고 싶어. 재회하고 싶어. 근데 내가 움직이기가 싫어. 왜 나는 괜찮거든. 괜찮은 척해요. 이 사람은 어쩌면 자기 속마음을 모를 수도 있어요. 무의식적인 마음을. 본인 겉으로는 굉장히 당당하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속은 진짜 멘탈이 무슨 뻥튀기 과자야. 바스락바스락해. 그래서 이제 좀 이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계속 이 관계를 지탱해 오다가 결국에 힘들어서 놓으신 것 같은데 이분의 지금 속마음은 굉장히 여러분 간절히 재회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난 불안해 죽겠어 라는 게 있지만 겉으로는 전혀 표현하지 않고 내가 황제인데 왜? 내가 잘났는데 내가 왜 너한테 연락해야 돼? 약간 이런 자기 방어적인 모습이라고 합시다. 재수없는 모습이라고 하고 싶지만 겁나 짜증나지만 그런 모습이 보이십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의 행동. 뭐 혼자서 명상 많이 해요. 나름 본인의 불안함을 명상하고 싶은가 봐요. 네, 나름 명상하고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안정감을 찾고 싶어 하지만 파이브 펜타클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지금 상황이 힘들 수도 있고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금전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힘들어요. 힘든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인데 행동의 끝에서 스타 카드가 떴어요. 이분하고 여러분 헤어진 지 3, 4개월 이상이시라면 아마 이제까지는 이분 상대방이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렸지 한 4개월 돼 보이네요. 헤어진 지 여러분 연락 기다렸지 이분이 절대 움직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언제 연락하냐면 여러분하고 헤어지면 5개월 넘어갈 때 안 되겠다. 나는 네가 있을 때 비로소 빛났던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되게 이 사람 웃긴 게 여러분이 빛나 보여서 연락하는 게 아니라 네가 있을 때 내가 편했어 라고 연락하거든요. 좀 이기적인 모습 있어요, 이 사람. 여러분 하트 2번 여러분이 소중하고 빛나서 여러분이 내 마음의 별이라서 놓치고 싶어서 연락하는 게 아니라 네, 심호흡 한번 하고 연락하는 게 아니라 지가 지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래 너 겁나 이기적이야. 축하해 이기적으로 태어나서 네, 지가 지 입장에서 네가 있을 때 내가 더 빛났던 것 같아. 그래서 연락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연락 온 카드 까봅시다. 와, 속 터진다. 예. 연락 오네요. 연락 오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네요. 상대방 분은 외모가 좋든지 옷을 잘 입던지 뭔가 특출한 게 있어요. 나름대로 재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재력을 본인이 갖고 있는 재력이나 능력보다는 여러분의 능력을 자기가 쓸 수 있다. 여러분이 자기를 돌봐줄 수 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연락을 해요. 에이스 오브 컵스 감정이 북받쳐 오른다지만 이 사람은 이 감정이 아마 여러분을 향한 감정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감정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트 2번 네가 있을 때 내가 빛나고 편했어. 그리고 네가 있을 때 내가 돈을 더 잘 벌었어. 네가 있을 때 내가 더 편안해서 안정적이었어. 그래서 나는 이 행동이 정말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만 나한테 연락을 해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분한테는 이분하고 굉장히 친한 절친이라든지
이분 옆에 뭔가 딱 붙어서 이분의 비위를 맞춰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비위를 맞춰주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플러스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는 있지만 항상 이 사람 옆에는 여러분이 이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아닌 누군가가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그게 이성은 아닐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 옆에는 늘 누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성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한번 봅시다. 예, 봅시다. 이성일지. 근데 여러분한테 연락 올 때도 그 사람이 함께 한다는 거는 어쩌면 친구한테 조언을 구해서 연락을 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 옆에 딱 붙어 있는 그 사람은 누구니? 오래된 투완즈, 오래된 친구라고 보여지네요. 서로 좋을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뭔가 서로의 힘든 시간을 함께 해온 친구가 있네요. 네, 그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고 용기를 내고 나 진짜 바보 같은 거 아니야? 너 등신 같은 집 맞아. 그래도 해볼까? 그럼 해봐. 뭐 이렇게 연락 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상대방분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내면 불안하고 멘탈은 뻥튀기 과자 같지만 여러분 무의식 속에는 여러분하고 다시 만나고 잘해보고 싶어요. 행동은 4개월 동안 안 했어요. 적어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자기가 굉장히 힘들고 피폐해집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은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하트 2번아 정말 너만이 나의 진실한 사람이었어. 넌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나는 너를 놓치기 싫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연락해야지. 이게 아니야. 이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가 힘들었어. 겁나 힘들고 내 멘탈이 바스락바스락해. 돈도 막 지금 막 쑥쑥 빠져. 막 주식이 막 떨어지고 있어. 제 주식도 얼마 전에 좀 떨어졌더라고요. 슬프다. 그건 그렇고 막 떨어지고 있어.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트 2번 만날 때 내가 좀 마음적으로 편안하고 뭔가 일이 다 잘 됐는데 하트 2번 옆에 있을 때 내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이러면서 연락한다니까. 근데 이 사람은 또 말을 예쁘게 하나 봐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예쁘게 여러분한테 표현하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굉장히 부성이고 모성애적인 마음이 있어서 이분을 받아줄 거는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결코 여러분이 빛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오는 건 아니야. 그걸 핵심을 잘 짚으세요. 지가 여러분이 있을 때 더 빛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거랑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죠? 그거를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언제 연락이 올지. 자, 11월, 지금 셋째 주니까 넷째 주, 12월 첫째 주, 5개월, 4개월 지난 시점이라면 보시면 돼요. 12월 둘째 주, 셋째 주까지. 셋째 주 크리스마스 아닌가? 저는 성당 가야 됩니다. 자, 일단 11월 넷째 주에 매지션 에이스 펜타클. 이게 잘 안 보여. 빛 반대 같고. 예. 11월 넷째 주에 연락 올 가능성이 있네요. 11월 넷째 주에. 예. 그게 지나면 이분은 또 뭔가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갈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5개월쯤 지나면 분명히 연락은 올 거예요. 5개월이 좀 안 됐다 하시면 오기 힘들어요. 근데 5개월이 지났다 하시면 다음 주에 바로 연락이 오실 수 있고, 그게 넘어간다 하시면 3주 후 이렇게. 그러니까 5개월 넘어가는 시점에서 첫째 주에 연락이 오실 것 같아요. 일단 5개월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5개월 차 됐다, 헤어진 지. 그러면 11월 넷째 주에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이분은 자기가 연락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제어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뭔가 여러분이 있을 때 자기가 모든 게 다 잘 됐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본인이 연락하는 걸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한다 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부성이 모성이 이런 데 쓰지 마요. 차라리 애완동물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너무 감정 소비가 심한데 사람 마음이, 그쵸? 그게 안 되죠. 여러분 이 사람 좋으니까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인연이 닿는 건 어떤 인력에 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가면 기다려 보시는 건 좋지만 힘들지 않게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미지 카드 보면서 이거 또 나왔다. 무덤 카드. 안 그래도 추워 죽겠는데 어떡해. 여러분 굉장히 이분 때문에 감정적으로 많이 내가 아닌 만큼 감정이 죽고 힘든 시간을 지나오고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못나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너무도 따뜻하고 수용적이고 부성애 모성애가 강하신 분들이고 상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몰라요. 그거는 다른 거예요. 종족이 다른 거예요. 다른 별에서 왔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내 마음을 지금 좀 추스리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어떤 내 삶이 이렇게 죽은 것 같다면 상대를 마냥 기다리고 바라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좀 여러분의 자신을 돌보고 이 관계의 끝남을 받아들이시고 이 사람은 연락 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오래 걸리거든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지만 여러분의 이런 소중한 마음이나 가치를 이 사람한테 써줄, 이 사람이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내가 아깝지는 않은가? 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사랑스러운 존재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분노감이 있다면 이 상대를 조금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내가 힘들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는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이분을 계속 이렇게 못 놓고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된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려고 해도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감정을 계속 끌고 가면 결국에는 그건 내 삶을 깎아먹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분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미워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카드 리딩을 조언으로 들으시고 이 사람보다는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죽었던 감정들이 정말 이런 비석이 돼서 무덤 속에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닐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따뜻함, 사랑스러움이 있잖아요. 그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 4개월 동안 많이 힘드셨을 거고 많이 지치셨을 거고 여러분 이분한테 너무 헌신하셨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헌신한 건 다른 쪽으로 분명히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우주의 원리, 순환의 원리에 의해서 내가 다른 쪽으로 분명히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삶이란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을 너무 미워하지도 마시고 너무 이해하려고도 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도 마시고 본인을 조금 돌보고 사랑해주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트 2번 카드도 좋은 카드니까 필요한 부분만 참고 삼으시고 남은 한 달도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리딩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심리타로의 안나입니다. 그 사람의 현재 상황, 속마음, 연락운까지 오늘 리딩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조커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연락이 올지 안 올지. 자, 현재 상황, 속마음까지. 속마음 봅시다. 어쩌구리. 상황. 아니, 앞으로 할 행동. 네.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속마음, 상황과 행동이니까 속마음은 이분은 굉장히 좀 애매해요. 태도가. 여러분 만나실 때도 그런데 지금 오늘 리딩은 철저하게 헤어진 이성을 상대로 리딩을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 짝사랑 썸 이런 거 다 아니에요. 제외만 보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굉장히 행동이 애매해요.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면 간간히 연락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분은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난 뒤에도 중간에 뜨문뜨문 연락했을 수도 있고요. 헤어진 거는 그래도 한
헤어진 데는 그래도 한 7주 이상, 7주면은 한 달 넘었네요. 한 달, 2달 안 되신 것 같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하고 금전적인 문제가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 자체가 원래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이고, 굉장히 행동을 잘 안 움직이는 사람이고, 귀차니즘이 있어. 근데 귀차니즘이 있는데, 속마음은 여러분을 염탐하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아. 뭔가 이 전차 카드가 채찍만 한번 휘두르면 이 스핑크스가 일어나 달릴 건데 이 사람은 애매하게 행동을 해. 그래서 여러분도 얘 지금 속마음이 뭐예요? 얘 지금 나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하고 보시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한테 마음이 크지는 않아. 하지만 여러분을 완전 잊고 살지도 않아. 염탐하고 SNS 보고 계속 이분이 애매하게 연락을 했고 여러분 이 사람 얘 속마음 보자. 쪼코 카드 얘. 왜 이렇게 뭐야? 하지 안 하려면 안 하면 되지. 뭐 애매하게 뭐 장난함 지금. 내가 만만하니 너? 좀 애매하게 행동을 해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봅시다. 이 속마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처음 봤네. 진짜 죄송해요. 완전 애매함. 자, 이 사람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 봅시다. 진짜 속마음이 뭔지. 행동을 그렇게 하네요. 이 사람도 여러분이 애매하대. 이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감정이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여러분하고. 근데, 감정이 있고 없지는 않은데, 어쩌면 여러분하고 약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헤어졌는데도 밀당 아닌 밀당을 해서 이 사람이 이 상황을 조금 객관적이게 간을 본다. 여기 딱 깨놓고 얘기할게요. 간을 보고 있다. 이 사람 다른 이성 있나? 보겠습니다. 조커카드. 다른 이성 있나? 다른 이성 있나?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이 호감 가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비교되나 보다. 비교돼갖고 좀 행동 이 사람하고 사귈까 말까 하면서 여러분한테 행동을 좀 애매하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다가오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군가 있고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음이 열이면 10가지 가지는 않는데 뭐 나쁘진 않아요. 않고 좋대요. 근데 네가 나한테 적극적으로 하면은 나는 너를 선택할 거야. 얘보다는 너를 선택할 거야. 근데 너도 지금 나한테 굉장히 냉정하잖아? 그래서 나도 너한테 긴가민가하고 간 보는 거잖아? 이런 모습이 보이시고, 이분이 앞으로 지시할 행동은,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쉽게 결정이 안 나요. 결정이 안 나서, 처음에는 여러분을 냉정하게 쳐내려고 했는데, 이 사람과 여러분하고 둘이 좀 고민을 하네요. 그리고, 나이트 오브 컵스, 뭔가 한 사람한테, 마음을 전하겠다는데, 그게 이 사람, 새로운 다가온 이성인지, 여러분인지 볼게요. 새로운 다가온 이성일까? 아니면 여러분일까? 보겠습니다. 짜잔. 여러분을 선택한다고 하네요. 이 상대방이 비교적 여러분보다 매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좀 이분보다 더 섹시할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네, 약간 이 상대방분은 성적인 걸 좀 보는 사람이에요. 속궁합 이런 거 좀 보는 사람이고 처음에는 여러분을 끊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만나는 다가오는 이성 남잔지 여잔지 상대방이 여자면 남자겠고 상대방이 남자면 여자겠죠. 이분하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좀 매력을 못 느끼나 봐요. 매력을 못 느껴서 고민을 해요. 여러분을 끊어내려고 했다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여러분한테 다가오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 사람 못지않게 이 사람 간을 보내요. 만만치 않아? 두 분 잘 만나실 것 같아. 상대 못지않게 여러분도 이분한테 좀 여지를 주면서 간을 보시고 계신다. 상대도 간을 보고 있다. 서로 SNS를 연탐하고 있다. 작게는 금전적인 문제가 걸려 있을 수도 있다. 상대는 굉장히 귀차니즘이 있는 사람이고 쉽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상대에게는 지금 새로 다가온 이성이 있는데 그 사람과 여러분을 좀 비교하고 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성격이 너무 냉정하고 단호해서 여러분을 안 만나려고 했다. 근데 이 사람한테 다가온 이성이 좀 별로여서 매력이 떨어져서 성적인 매력이 더 뛰어난 여러분을 선택하고 다가오겠다. 그러면 연락을 할지. 하네요. 하는데 왜 스트레스 받냐? 아, 이분이 여러분한테 결국 여러분을 선택하고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래도 좀 이 사람한테 밀당 아닌 밀당을 하나 봐. 그래서 이 사람 좀 내심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도 결과는 결국은 재회까지 가네요. 탱커. 이분이 굉장히, 이 사람이 보시다시피 소심하고, 여러분보다 연하고, 귀차니즘 있고, 잘 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느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느리고 조심스럽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고 여러분보다 분명히 연한데 지한테 지금 다가오는 이성이 있어서 이 여자를 만나려고 하니까 썩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간을 봤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한테 간을 봤네. 그래서 이 사람 안 되겠다. 나 좋고 너랑 헤어질래 하고 했는데 상대방이 영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래서 고민하다가 여러분한테 결국에는 용기를 내서 다가옵니다. 에이스 오브 완즈. 난 안 되겠어. 너랑 다시 시작해야 되겠어 하고 연락 오는데 이 사람 여러분한테 호되게 당해요. 호되게 당해서 스트레스 오지게 받는데 표는 안 낼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 원래 좀 소심한 분이라서 표 안 낼 것 같고 이분이 좀 참는다고 보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하고 재회가 가능하게 된다. 자, 그럼 언제 연락이 올지 보겠습니다. 지금 누군가 있어. 이 사람은 다가온 새로운 이성이 있어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매력적이진 않아도 좋은 사람일 수는 있겠죠. 네. 세상에 좋은 사람들은 많으니까요. 자, 그럼 언제 연락 올지. 11월 넷째 주, 12월 첫째 주, 12월 둘째 주, 셋째 주까지 보겠습니다. 자, 포 컵스. 이거 또 나왔어. 여러분 되게 냉정한가 봐. 여러분 마음 오지게 먹었나 보다. 네, 연락이 온다면 힘들어서 그 사람하고 상대방하고 간보다가 힘들어서 12월 셋째 주에 연락이 오겠네요. 와, 늦어. 늦네요. 12월 셋째 주 여러분이 딴 사람 생길 수도 있잖아. 여러분한테 12월 셋째 주 안에 딴 사람 생길까? 헐, 생긴다. 대박. 그래서 상대방이 좀 애먹나? 여러분한테 새로운 이성은 또 있거든요. 조커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이분은 12월 셋째 주 돼야지 연락이 오는데 여러분이 그 안에 새로운 이성이 들어와요. 그래서 상대방이 좀 애를 먹는 것 같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노력을 하면 여러분하고 결국은 재회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이성이랑 썸 탈 때 이 사람이 연락 올 건가 보다. 근데 여러분 만나는 새로운 이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확실한 사람이네요. 이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확실하고 여러분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소중하게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이 외모가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으신가 봐요. 상대방이 더 연하고 외모가 더 나은가 봐요. 근데 상대는 여러분의 가치를 좀 많이 알아주는 새로운 이성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조커 카드 여러분이 생각한 상대방은 12월 셋째 주에 연락이 오고 그 안에 여러분 새로운 이성이 있고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좀 애를 먹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이 밀당 아닌 밀당을 시전하게 된다. 상대방은 여러분보다 연하일 가능성이 많고요.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고 여러분을 굉장히 염탐하고 있었고 행동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했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도 애매하게 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은 연락을 분명히 할 거고 지금 새로운 이성하고 여러분을 비교하다가 결국엔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러분한테 연락을 할 건데 여러분이 그간에 이 카드 왜 나왔는지를 보니까 새로운 이성이 좀 있어서 여러분이 일단 하려고 한 건 아니야. 근데 어떻게 보면 상대가 좀 이렇게 속으로 스트레스 받고 애먹을 수 있다라고 왠지 좀 통쾌한데? 예, 좀 통쾌하네요, 여러분. 그간 이분 기다리고 힘들었을 텐데 애매하게 행동하는 이 사람이 좀 짜증나고 그랬을 수도 있을 텐데 뭔가 여러분한테 새로운 이성이 들어와서 상대 애먹는 걸 보니까 나름 좀 통쾌함이 있네요. 예, 그래. 제가 나쁜 마음을 가졌어요. 네. 이미지 카드 보면서 리딩 마무리할게요.
짠. 나 이 카드도 오늘 처음 본다. 처음 보는 카드 되게 많이 온다. 여러분 이 상대방을 만나시려면요. 조금 거시적인 관점으로 상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미성숙한 사람이거든요. 되게 느려요. 느리고 애매하고. 근데 이 사람이 애매하게 행동한 자체가 이 사람이 미성숙하기 때문이거든요. 게을러요 또. 게으른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결정 하나 하는 것도 어떤 단호하게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돼. 결정 장애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을 분명히 여러분하고 이 사람은 잘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숫자 36번이 나왔기 때문에 잘 맞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사람을 정말 제대로 만나려면 굉장히 어떤 모성애를 가지고 부성애를 가지고 거시적인 방향에서 이 사람을 봐야 돼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좋아서 거시적이라는 거지. 진짜 쉽게 말하면 이해를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되는 사람이야. 느리고 소심하고 내성적이야. 여러분 성격이랑 다를 수 있어. 여러분 좀 단호하고 칼 같은 성격이라면 이분은 좀 두리뭉실해요. 흐지부지해요. 근데 연락할 때는 용기를 굉장히 내서 하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재회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이 재회하고 이분하고 좋은 관계를 이끌어가는 그 힘은 순전히 여러분 몫이다. 여러분이 굉장히 이해심을 많이 발휘해야 되는 관계다. 이 봐봐 얼마나 넓어. 이 어디야? 굉장히 좋아 보인다. 가고 싶다. 네, 굉장히 이런 마음으로 대자연 같은 마음으로 다큐멘터리 지구도 아니고 대자연 같은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봐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관계가 재회까지 가고 안정적이게 갈 수 있다. 왜? 상대는 미성숙하고 연하고 어리고 금전적으로도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그렇다고 행동이 확실하지도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여러분은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분을 뭐 제외할지 안 할지 그 안에 새로운 이성이 또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 외모가 여러분 마음에 썩 안 들어도 그 사람은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긴 해요. 여러분을 굉장히 신비롭게 보는 존재이긴 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그래. 외모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될 수도, 싫을 수도 있지. 근데 그 선택은 여러분 몫인데, 이분이 연락이 왔을 때, 이분은 그런 사실을 알아서, 아니면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마음고생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만약에 재회를 하게 된다면, 이런 대자연 같은, 지구 같은 마음으로 상대를 조금 수용해서 이 관계를 이끌어 가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라 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존재인데 어떤 내가 내 자신한테도 이렇게 수용적이고 완전할 수 없는데 어떤 타인, 완전한 타인을 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만큼 거시적이고 수용하고 이해를 해준다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부모도 그게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 볼 자신이 있다면 저는 연락을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나는 이거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얘 진짜 간 보는 것 같고 짜증나요. 너무 미성숙해. 너무 느려. 게을러요. 난 그게 너무 안 맞아. 너무 싫어. 그러면 새로운 이성의 인연이 있다고 하니까 그분하고도 관계를 한번 이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제너럴 리딩이니까 다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필요한 부분만 좋은 삼으셔서 여러분이 어떤 스트레스 받는 게 적으셨으면 좋겠고 사랑에 덜 아프셨으면 좋겠고 누구를 기다림에 있어서도 덜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너럴 리딩이니까 조커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도 필요한 부분만 좋은 삼으셔서 남은 한 달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리딩 봐주셔서 감사해요. 네, 심리타로 안나입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그 사람의 현재 속마음과 앞으로 움직일 행동 그리고 연락운까지 오늘은 철저하게 헤어진 이성에 관해서 리딩을 준비했습니다. 짝사랑 싸움 아니에요. 헤어진 사람 생각하면서 다 리딩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현재 속마음 뭘 기다리다가 접었어. 속마음 예. 그리고 그 사람 앞에 행동 아이고 운명의 수레바퀴 뜨고 완즈 킹 네.
네, 그래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계속 내심 이 관계에 대해서, 이 끝난 관계에 대해서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계속 보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고, 지가 뭔데 기다렸어? 여러분 연락하신다 그랬나요? 하여튼 굉장히 기다렸어요. 근데 연락이 여러분 안 한 것 같아요. 오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아, 이제 이 관계를 포기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직도 여러분한테 마음이 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누가 생기지 않을까 불안해 합니다. 네, 이분은 여러분을 아마 주변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계속 부딪히는 사람이라든지, 좀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는 반경에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 사람 굉장히 여러분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생기면 어떡하지? 나는 아직 너한테 마음이 이렇게 있고, 나는 아직 네가 좋고, 우리가 헤어진 건 알아. 그게 다 과거고, 추억 그딴 게 다 무슨 소용 있어? 헤어진 거 알아. 하지만 난 네가 다른 사람이 생길까 봐 너무 불안해. 너무 두려워. 난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네가 다른 사람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 난 그게 싫거든. 이런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속마음이 그래요. 자, 이 사람이 앞으로 움직일 행동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을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하고 여러분하고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은 그래도 여러분한테 나름대로 배려하고 여러분한테 맞춰주려고는 노력을 했지만, 어쩐 그런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싸움이 좀 잦았다고 보여져요. 앞으로 할 행동은,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다가가려고 해요. 해고 움직이고 싶어. 근데 마지막에 5 완전가 나왔단 말이지.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오면 결국엔 또 싸움이 돼요. 뭐지? 여러분은 이 사람과 성격이 안 맞으셨나요? 왜 싸움이 될까요? 볼게요. 이 사람 분명히 여러분한테 연락을 해. 다가가. 자기도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어. 근데 결국엔 싸워. 왜 싸우지? 이런 거 보고 경상도 말로 뭐라 그러더라? 사대가 안 맞다 그런가? 하여튼 그런 모습. 이 사람은 여러분이 좋아. 연락을 했어. 근데 싸워. 이게 뭐야? 잠깐만요. 마지막에 5 완즈가 나와서 왜 싸우죠? 네, 왜 그런가 봅시다. 행동을 해요. 연락을 해요. 다가와요. 근데 싸워. 감정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잘못한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싸우는지 알겠다. 이 사람은 여러분을 연락을 기다렸고, 헤어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추억은 추억이지. 하지만, 네가 다른 사람이 생기는 건 싫어. 네가 다른 사람이 생기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지켜보다가,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든지, 다가오든지. 근데 여러분 반경이 있는 사람이라서, 어떤 그런 뉘앙스를 취할 수 있는데, 싸우는 이유가,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감정만 전하지 본인이 잘못한 건 안 전해요. 왜냐면 이 사람 자존심 세거든. 단호하거든. 지가 잘못한 걸 아는데도 안 해요. 내가 네 좋다잖아. 근데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거 그게 뭐가 중요한데? 약간 이런, 그게 여러분 빡이 치는 거야. 그러니까 싸우지. 그러니까 두 사람, 지금 하트 4번을 뽑아주신 분들은 화해하는 게 먼저예요. 재회보다. 무슨 일이 있으셨지? 화해를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늘 부딪히는 반경이 있으신 걸로 보이시고, 여러분도 웬만하면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도 마음이 있거든요. 퀸컵이고 킹컵이라서 서로 마음이 있어. 서로 좋아해.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서로 양보할 수가 없어. 근데 상대방이 잘못을 더 했어. 근데 상대방이 더 도도해. 지가 더 잘났다고 나와. 그래서 여러분은 빡이 쳐. 이 사람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나 너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 라고 연락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그 잘못된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네요. 그래서 싸워요. 근데 타로 카드는 어차피 예언이 아니고 예측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람을 못 잊겠고, 나 그 잘못했는 거 다 덮을 수 있어요 하시면 그거 묻지 마세요. 과거에 이 사람 잘못했던 거, 예를 들어서 바람을 폈든지, 아니면 뭐 다른 짓을 했던지, 아니면 여러분한테 큰 실수를 했던지 간에 묻지 마세요. 덮어야 돼요. 아니면 이 관계는 재회가 안 되고 또 싸우거든요. 화해를 해야 돼요. 근데 화해를 하려면 이분은 자기가 잘못했는 걸 알아, 속으로. 알지만 잘못했다고 말 안 해. 잘못했는 걸 들춰내려고 안 해. 근데 여러분은 안 봐주고 싶어. 화가 나니까. 네가 나한테 잘못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들춰내면 싸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껏 한 연락이 싸움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이분을 연락을 기다리고 이분한테 미련이 남고 잘해보고 싶다. 그러면 과거에 대한 거는 덮어야 돼요. 짚고 넘어가면 안 돼. 근데 사람 성격이 다 틀리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어제 일을 까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건이 풀리면 잊어버린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안 풀리면 그걸 끝까지 해결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약간 찝찝한 건 못 참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단순해서 사과하면 끝날 일이에요. 근데 사과를 안 하면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사과 받아야 되더라. 사과 받아야 되더라. 나중에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데, 여러분도 약간 저 같은 성격인 것 같은데, 때로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완전 잘못했어. 예를 들어서 다른 이성하고 연락하고 막 거짓말하고 술 마셨어. 근데 그걸 또 어떻게 그냥 넘어가. 사과를 들어야지. 그걸 여러분한테 그냥 참으세요 하기에는 너무 그게 원이 될 것 같거든요. 원과 한이 뭐 원한이잖아. 아니,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그냥 넘어가세요라는 그건 못하겠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그걸 짚고 나가면 또 싸움으로 끝난다. 그럼 자, 이 사람은 연락 온이 있는지 볼게요. 연락은 하실 것 같은데 이 사람도 굉장히 자존감이 낮구나. 뭔가 이 사람이 굉장히 자기 일에 몰두하고 아니면 여러분한테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생활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여러분한테 나이트 완즈, 이 사람 완즈가 많이 떠서 분명히 다정하고, 다정하고, 여러분한테 맞춰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 잘못을 했어, 크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 이 사람은. 왜냐면 이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요. 내면이 부실해. 내면이 거의 졸라맨이야. 비실비실해. 그래서 그거를 되쳐내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덜쳐내면 여기서 말했다시피 싸움이 되는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가 변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살고 있고 지금 좀 됐지 않았을까 하고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는데 내면이 굉장히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을 수는 있어요. 겉으로는 과감하게 자신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내면은 사실 이 사람 좀 자존감 낮고 어떻게 보면은 외로운 사람이에요. 많이 외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외롭다고 해서 다른 이성 만나고 이건 아니지. 지가 외롭다고 해서 뭐 여자친구가 있는데 뭐 딴 여자랑 술 마시고 저는 그거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핑계라고. 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짚고 넘어가면 재회가 되기는 힘들어요. 싸움으로 그냥 끝나요. 자, 그러면 언제 연락 올지 보겠습니다. 11월 넷째 주, 12월 첫째 주, 12월 둘째 주, 12월 셋째 주. 제외하고 싶어 하는데 왜 그렇게 잘못을 하고 그때 사과를 하지 그랬니? 이 사람 좀 안 좋다. 연락은 11월 넷째 주, 12월 둘째 주에 오거든요. 오는데 카드에서 보이는 대로 얘기할게요. 이 사람 굉장히 내면이 외로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 약간 섹스 중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린이들도 볼 수 있는데, 네, 약간 성적인 면에 많이 치우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런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못 넘어가지. 근데 여러분 이게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있거든요.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이제 무의식에 대해서 제일 처음 발견했는 심리학자인데 그 심리학자가 이렇게 성적인 에너지 리비도가 어디에 움직이고 어디에 고착되는 거냐에 따라서 성격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이분은 아마 유년 시절 때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유년 시절 때
뭐 여러 가지 기가 있거든요. 뭐 구강기, 뭐 항문기, 성기기, 뭐 잠복기가 있는데 그런 과정 중에 제대로 된 리비도 에너지가 못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약간 섹스 중독일 수도 있어요. 뭔가 중독돼 있는 사람일 수 있다. 여러분하고도 굉장히 그런 성적인 면이 잘 맞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분은 소울메이트라고는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다른 이성들보다는 여러분을 조금 더 진중하고 깊게 바라보는 건 있는데 이분이 분명히 뭔가 여러분한테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나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용기를 내서 연락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그런 잘못을 한 이유는 이 사람이 내면에 어떤 그런 아픈 마음이 있다. 아픈 과거로 인해서 형성된 성격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꺼내면 분명히 제외가 되지 않고 싸울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분이 연락 왔을 때 제외를 할 수는 있지만, 제외 전에 스킨십을 먼저 하는 건 하지 마라. 그리고 이분은 제외를 한다고 해도 이 관계를 이어가기에는 여러분이 좀 스트레스 받고 힘들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분이 갖고 있는 이런, 예를 들어서 바람기라면, 바람기나 어떤 다른 이성한테 눈을 돌리는 이 모습은 여러분이 싫고, 여러분이 못나서,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격적인 영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건 어렸을 때 잘못 형성된, 잘못 고착된 에너지 때문에 자기의 성격이 그렇고, 거기에서 뭐 어떻게 보면 성도착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중독이 있을 수도 있고, 분명히 이 사람은 뭔가 중독이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감수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사건으로 헤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굉장히 용서할 수 없는 부분에서 확실히 받고, 하지만 상대방은 제외를 분명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의 운명에 생각하고 소울메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고질적인 바람기, 다른 이성에 대한 집착, 이런 문제는 쉽게 고쳐지긴 힘들어요. 그래서 뭐 심리 상담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 스킨십은 해. 근데 마음이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분명히 제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외로워 라는 부분을 좀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긴가민가 하는 거 있는데 이분은 여러분을 막 간절해 막 난 네가 너무 좋아 이런 건 아니지만 분이 자기랑 운명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본인이 잘못된 거는 들춰내기 싫어하고 바람기가 좀 그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바람둥이야 하지만 이 사람은 내면이 굉장히 그런 사람이에요. 외롭고 잘못된 성격 형성 과정 중에 만들어진 중독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게 어느 기제에서 빵 터져버리면 그게 그렇게 빠져들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의 심리 상담사가 되어줄 필요는 없다. 여러분이 만약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사람이 너무 좋고 내가 정말 그래요. 안나님. 스킨십을 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외로웠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 사람이 좋아요 하면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이 내가 힘든 만큼의 감수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지 않을까? 라는 좀 걱정은 됩니다. 이 사람 카드를 봤을 때 이 사람은 뭔가 어렸을 때 이런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런 성격 에너지를 형성하는 리비도가 성기기에 머무르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성적인 중독 성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람기가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 이성 문제로 문제가 생겨서 다툼이 있었고 헤어졌다면 이 사람이 넷째 주 12월 둘째 주가 가장 강력하게 연락이 올 건데 연락이 온다면 제일 전에 스킨십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연락이 온다면 과거의 문제는 꺼내시면 결국엔 싸우고 끝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너럴 리딩이라서 모든 상황들이 다 달라서 제가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은 못하는데 가장 크게 보여지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좀 그런 부분에서 건강한 사람은 아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감당하기는 조금 힘들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새로운 이성이 있는가?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여러분 굉장히 좀 깨끗하고 순수하고 우아하신 분이시네요. 새로운 이성은 한 달간은 여러분 안 보여져요. 약간 이 사람 관계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이 많고 기다리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앞으로 적어도 한 달간은 여러분이 이 사람을 기다리고 좀 상대가 움직일 동안 여러분 기다리고 이 사람을 그리워하고 미련이 남아있고 마음이 힘든 모습이 보이십니다. 여러분 안 힘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여러분이 잘못됐고 여러분이 부족해서 하고 여러분이 못나서 이 사람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탓으로 돌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자체가 유년 시절 때 성격 형성이 좀 그렇게 고착이 됐어요. 근데 그거는 뭐 심리 상담을 받는다든지 뭐 본인 스스로를 깨달으면 고쳐질 수 사람은 달라져요. 저는 심리 상담사로서 인간은 달라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거든요. 사람은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느리고 빠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감당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사랑하는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된다. 하시면 그런 것도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마 상대방이 여자들이랑 술을 마시고 이래도 뭐 괜찮아요. 이런 분들 또 있어요. 굉장히 쿨하신 분들.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된다 하시면 관계를 이어가시면 되지만 12월 둘째 주, 11월 넷째 주 연락이 온다 하니까 그게 아니다. 나는 내 기준에서 나는 보수적이고 내 기준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이성을 만나는 걸 못 보겠다 하시면 조금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연락이 왔을 때 과거 문제를 꺼내면 제외가 안 되고 싸움으로 끝나실 거예요. 네, 뭐 제너럴 리딩이니까 필요한 부분만 조언 삼으시고 여러분은 이제 하트 4번을 뽑아준 여러분은 앞으로 한 달간은 이 사람한테 미련이 가득 남으실 거고 이 사람을 기다리실 거고 계속 이런 재회 타로 보실 수 있게 되실 수 있으실 거고 마음이 많이 힘드실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여러분을 운명이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나름 여러분 또 기다렸고 여러분하고 재회도 하고 싶어 합니다. 네. 이미지 카드 뽑으면서 하트 4번 분들도 리딩 마무리할게요. 뭔가 이게 나왔네요. 전 처음 보네요. 네. 10번 카드인데 뭔가 하나의 단락이 끝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보면은 다리만 보이잖아요. 상체가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보지 않으려고 하는 어쩌면 아니면 알면서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못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 관계에서 그런 부분이 보기가 또 여러분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두려울 수도 있고 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분명히 내가 어느 한쪽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좋은 쪽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너무 이 사람을 좋게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충분히 보려면 볼 수 있는 부분을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랑 더불어 아까 두 장이 뽑혔는데 하나는 이 카드가 나왔거든요. 네,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이성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하고 어쩌면 이렇게 백년해로 할 수 있는 인연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힘든 상대를 내가 완전하게 보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본다면 그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거 두 장이 뽑혔는데 제가 요것만 먼저 해석을 했는데 나한테는 이런 새로운 인연이 있다고 하니까 한 달간은 힘드실 거예요. 그 힘듦을 잘 이겨내셔서 어떤 이런 나랑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분을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이분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이분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상대를 이해하려면 두려워도 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
저는 이 10번 카드는 이미지 카드는 처음 뽑아봤지만 오늘 처음 뽑아보는 이미지 카드가 참 많네요. 이 위에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유령일 수도 있고 바지를 입었지만 여자일 수도 있고 치마를 입었지만 남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면 서로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수용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도 마주봐야 될 진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이렇게 함께할 누군가는 있다. 존재한다. 그 사람 아직 못 만났을 수도 있다. 물론 이분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조언 삼으셔서 여러분이 지금 한 달간은 앞으로 많이 힘드실 거라고 하는데 이분은 분명히 연락은 올 거거든요. 오는데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근데 이게 꼭 피한다고만은 답은 아니죠. 여러분이 보기 싫은 부분도 봐야 될 부분이 있죠,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서 카드는 예언도 아니고 그냥 예측이고 또 그때그때 바뀌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내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만 조언 삼으셔서 여러분이 모쪼록 좀 덜 힘들고 이분을 너무 좋게만 보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나쁘게만 보지도 마시고 조금 객관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바라봐 주셔서 여러분 자신도 너무 부족하다, 내가 못났다, 내가 못생겼나, 내가 살이 쪘나, 내가 돈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충분히 이렇게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일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제너럴 리딩이니까 필요한 부분만 조언 삼으셔서 남은 한 달도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리딩 봐주셔서 감사해요.